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라를 빛낸 위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키즈 위인클럽의 주인장 MC 지웅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 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이곳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득하니까요. 어떤 위인이든 말씀만 하세요. 제가 딱 알맞은 이야기를 찾아서 생생하게 들려드릴게요. 오, 마침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오호, 이분이 궁금하시군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의 아주 근사한 이야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신라의 해상무역왕, 오늘의 주인공 장보고를 소개합니다. 오늘날 바다의 커다란 배를 통해 전 세계의 물건을 사고 파는 모습은 익숙한 광경이죠. 그런데 이러한 해상무역을 신라 시대에 활발하게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장보고예요. 시대를 앞서 나간 장보고의 지혜는 정말 놀라운데요. 과연 그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장보고의 어릴 적 이름은 궁복이라고 불렀어요. 궁복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을 탄 장보고가 활을 들고 나타나면 그 누구도 덤빌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가 있어서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신분이 낮으면 자기 꿈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보고는 결심하죠. 신분에 제한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나라, 저기 중국의 당나라로 가자. 장보고는 당나라에 가서 군인이 되었고 무령군 소장까지 하게 되죠. 그때 장보고는 바다에 자주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처럼 신라인인데 당나라로 온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주로 바다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래하는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장보고에게 엄청 화나는 일이 생겨요. 바로 해적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신라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비록 장보고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는 게 너무 싫어서 신라를 떠났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해적의 노예로 팔려온 걸 보면 어떻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신라에 다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라의 흥덕왕을 찾아가요. 저는 원래 신라 출신이나 현재는 당나라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있습니다. 헌데 신라에서 해적들에게 잡혀온 동포들을 도저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정해 지역에 군영을 설치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우리 동포들을 괴롭힌 해적들을 모두 소탕하겠습니다. 또한 신라의 해군 기지를 건설하면 중국과 일본의 무역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동방무역의 패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동포를 구하고 해적을 소탕하고자 하는 그대의 포부가 좋소. 네, 당신에게 1만의 군사를 내어드릴 테니 즉시 청에 진을 설치하고 그곳에 대사를 맡아주시게.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와, 아니 해적이 들끓던 바다에 어떻게 청해진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장보고는 당나라에서 생활하면서
바다를 오가는 수많은 선박을 보게 돼요. 바로 중국, 일본 등 바다 건너 다른 선박이었죠. 그래서 아하! 바다에서 여러 나라의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구나. 해상 무역의 가능성을 알게 된 거죠.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들려고 했던 장소는 한반도 서남단 제일 끝에 있는 해안가였어요. 현재는 전라도의 완도 부근인데요. 이곳에 서면 바다 주변이 한눈에 쫙 펼쳐져 있고, 그래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감시하기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다면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한 다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청해진 군사들은 들어라. 당나라의 해적들이 서해 연안까지 침범해서 우리 동포인 신라인들을 잡아가 노예로 팔고 있다. 또 우리가 무역으로 들여오는 값비싼 물건들은 모두 빼앗고 배 안의 사람들마저 죽이는 악질범들이다. 우리 청해진 군사들은 서해 연안을 침범하는 해적들을 모조리 소탕하고 우리의 바다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청해진을 건설하고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는 바다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 없이 당과 신라, 일본을 잇는 무역을 할 수 있었죠. 청해진 군사들은 평소엔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상인이었다가 해적이 나타나면 바로 싸움을 했죠. 장보고는 다른 나라와 관계도 잘 유지했는데, 그래서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무역에서 외교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장보고는 비록 낮은 신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기와 같은 처지였던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이 바다로 나가거나 떠돌아다닐 때 도움을 많이 줬어요. 자, 오늘은 해상무역왕 장보고를 만나봤어요. 청해진을 설치해서 해적을 무찌르고 일본과 당나라의 무역도 잘 해낸 무역왕 장보고. 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동포들도 도와주는 멋진 사람이었죠. 친구들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거냐고요? 헤헤, 그럴 리가요. 아쉬워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의 조수 지영이가 준비한 이야기 속 팩트 체크 시간이에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저는 퀴즈 윙클럽의 조수 지원입니다. 앞에 장보고 이야기는 잘 들으셨나요? 저는 장보고 이야기에서 세계 곳곳의 선박이 오고 갔던 청해진을 상상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무역의 역사는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요. 무역이란 서로 다른 나라에서 나오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뜻해요. 고조선부터 시작한 무역은 신라시대 장보고에 의해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신라시대 때 어떤 물건을 수입, 수출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짠! 이렇게 다양한 물건이 당시에 오갔다니 신기하죠? 당시 청해진은 이슬람 상인들과 거래하면서 동아시아 무역을 중동과 서양까지 넓혔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역에 있어서 바다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생기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에 돈이 들어가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청해진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군사기지까지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에서 오가던 선박의 길목을 청해진이 딱 버티고 있었으니 신라의 청해진은 바다를 지배하는 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무역은 거의 100%에 가깝게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바다를 통해서 보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가까이에 있는데요. 즉,
중국의 바다와 미국의 바다 중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 걸 알 수 있지요. 오늘날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우리나라의 무역 이야기는 아마도 장보고 때 바다를 지배했던 청해진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키즈 위인 클럽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과연 어떤 위인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